냉장고를 보면 건강이 보인다. 천기누설이 제안하는 5천만 대국민 프로젝트. 냉장고를 털어라. 장이 좀 예민하고 화장실을 좀 많이 가는 편이에요. 화장실이 급할 때는 정말 눈물 나죠. 왜냐면 너무 배가 아픈데 화장실을 못 찾을 경우나 달리는 차 안에서 이제 막 회식 가는 자리라던가 아니면 뭐 워크샵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막 미친 듯이 참아야 되면 막 식은땀 흘리면서 참죠. 과연 무엇이 문제인 걸까? 고민 해결을 위해 천기누설 건강 멘토 권유경 전문의가 나섰다. 따뜻한 홍차 드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 배가 더부룩할 때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 속이 괜찮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따뜻한 음료를 드시면 복부 당김 현상도 좋아지고요. 장이 소화 기능도 좋아져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세요. 평소 장 건강을 위해 따뜻한 차를 즐긴다는 김지훈 씨. 근데 여기 바나나도 있네요. 네,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식사를 안 할 때나 아니면 좀 속이 더부룩할 때 바나나 하나 먹으면 좀 속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맞아요. 바나나는 섬유질이 많은 과일이기 때문에 장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과일이에요. 건강에 신경 쓰셔가지고 좋은 음식들 챙겨 드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염 증상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보면 뭔가 다른 문제점이 있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자, 그럼 지금부터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 조목조목 살펴서 조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창피할 것 같아요. 냉장고를 보면 만성장염을 잡을 비법이 보인다? 김지훈 씨의 냉장고 점검에 나선 권유경 전문의. 그런데 냉장실, 냉동실 가리지 않고 각종 음식들로 꽉꽉 채워진 냉장고. 냉장고가 숨을 못 쉬겠어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네 식구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많이 식탐이 많다 보니까 음식물이 이렇게 많으면요. 전기료도 많이 나오지만 세균이 번식할 수 있고 음식이 부패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은요. 냉장고 전체 용량에서 60% 정도만 채워두시는 거예요. 되게 작네요. 냉장고가 크면 또 많이 채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60%만요. 시작 도전의 문제점 발견. 계속해서 김지훈 씨의 냉장고를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는 권유경 전문의. 여기는 고추장, 된장, 장류들이 보관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옆에는 포도잼, 사과잼, 살구잼. 잼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잼 즐겨 드세요? 네, 저희 가족들이 다 빵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먹는 것보다는 잼을 이렇게 식빵에 발라서 많이. 네. 처음 열었을 때부터 문제점들이 좀 발견되는데요. 그 다음 밑에는 반찬 칸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뭔가요? 고등어 조림이요. 고등어가 아이들한테고 어른한테도 좋다고 해서 좀 자주 해먹는 편이에요. 계속해서 냉장고를 살펴보던 권유경 전문의. 뭔가를 보고 깜짝 놀라는데 그 정체는 바로 마치 슈퍼마켓을 연상하게 하는 온갖 간식들. 무슨 간식 이렇게 많아요? 이거 받으시려면 한 달은 넘게 걸리실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안 걸려. 한 일주일 정도면 다 먹는 것 같아요. 이 많은 간식을 일주일이면 다 먹는다? 제가 어렸을 때 10식구가 넘는 대가족이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저는 또 막내였고 그래서 음식을 좀 많이 먹으려고 하는 식탐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저는 회사 가기 전까지 계속 입에 음식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배가 터질 때까지 좀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실제로 김지훈 씨의 일상을 관찰해보니 쉴 새 없이 뭔가를 먹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이어서 냉동실을 점검하는 권유경 전문의. 또다시 뭔가를 발견하는데 이건 뭐예요? 국을 이제 제가 국물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국을 해놓고 냉동실에 이렇게 비치해두고 그때그때마다 녹여서 먹는 편이에요. 이거는 국물용 새우, 국물용 멸치, 국물용 다시마네요. 국 정말 많이 끓여 드시나 봐요. 근데 국을 정말 좋아해요. 이제 국 없으면은 좀 밥이 안 넘어갈 정도로 국 꼭
끓여 먹고, 그리고 또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일 가기 전에 빨리 먹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에 말아가지고 밥 후다닥 먹고 그러면 또 시간도 단축되고. 평소 국물을 좋아해 국에 밥을 말아서 먹는 일이 잦은 김지훈 씨. 냉장실이랑 냉동실이랑 잘 봤는데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좀 발견됐어요. 그러면 제가 문제가 되는 음식들 좀 다 꺼내놓고서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과연 만성장염을 유발한 김지훈 씨의 냉장고 속 식재료들은 무엇일까? 제가 발견한 첫 번째 문제점은요. 바로 반찬이에요. 냉장고 속 반찬이 문제다? 조금 전 김지훈 씨가 만든 반찬의 맛을 직접 확인했던 권유경 전문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 제가 매운 거 잘 먹는데 이거 매워도 너무 맵네요. 냉장고 속 반찬 대부분이 자극적인 매운맛이었는데 과도하게 섭취한 매운맛이 장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었던 것. 우리가 이렇게 매운 음식을 먹으면 우리 뇌에서는 이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위와 장으로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위와 장에 있는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되고 격렬하게 뒤틀리는 증상을 느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매운 음식을 먹으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거군요. 장 건강을 악화시키는 냉장고 속 주범. 과도하게 섭취한 매운 음식. 여기 있는 이 많은 간식들 보면서 느끼시는 거 좀 있으세요? 김지훈 씨의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있던 각종 간식들. 잘 몰랐는데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좀 많은 것 같으네요. 많은 간식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아시겠어요? 김지훈 씨가 즐기는 간식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 바로 당분이 높다는 점이에요. 여기 있는 이 요거트도 이렇게 당분이 높은 거 보이시죠? 아, 네. 초코 우유에도 이렇게 많은 당분이 들어있고요. 네. 커피에도 당분이 많이 들어있죠? 네. 이렇게 시판되는 잼은요, 유통 과정이 길기 때문에 집에서 만드시는 잼보다 설탕을 더 많이 넣게 되거든요. 당분을 과다하게 섭취하신 경우에는 장 안에 유해 세균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장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어서 복통이나 설사, 복부 불편감과 같은 장염 증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거예요. 장 건강을 악화시키는 냉장고 속 주범. 과도한 당분의 간식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국물입니다. 국물이 장 건강에 문제가 된다? 국물 위주의 식습관은 우리 장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국물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위액이 희석이 돼요. 소화가 다 되지 않은 음식이 장으로 내려가서 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켜서 복통이나 설사와 같은 증상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장 건강을 악화시키는 냉장고 속 주범. 소화장애를 유발하는 국물 요리. 장 건강을 악화시켰던 식재료들을 모두 수거해 가겠습니다. 김지훈 씨의 장 건강을 해치는 식재료들을 모두 수거하고 나니 왠지 허전해 보이는 냉장고. 선생님, 저희 냉장고가 텅 빈는데 저희는 뭘 먹고 살아야 되나요? 그런데 제가 어머님 냉장고를 보니까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아, 뭔데요? 평소에는 잘 안 드셨던 것 같은데 제가 꺼내 볼게요. 네. 권유경 전문의가 추천하는 장 건강을 위한 식재료는 과연 무엇일까? 바로 보리입니다.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가 보리다? 약 1만 년 전부터 재배되어 온 보리는 세계 4대 작물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선 쌀 다음으로 소비량이 많은 곡물이다.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보릿고개 시절 부족한 쌀을 대신해 밥상에 올랐던 보리는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등의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동의보감에선 보리의 효능이 곡식 중 가장 뛰어나다고 하여 보리를 오곡지장이라고 예찬했다. 그렇다면 보리가 특히 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보리는 곡물 중에서도 식이섬유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고 특히나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합니다. 이는 수분을 흡수하고 굳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인 설사를 완화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보리 섭취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 건강을 위한 핵심 영양소 식이섬유가 귀리의 1.5배, 현미의 9배, 백미의 무려 42배나 들어있다는 보리. 실제 꾸준한 보리 섭취가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는데, 게다가 보리에 풍부한 비타민 B1, B2 성분 역시 장의 점막을 튼튼하게 해 장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 제가 지금부터 보리의 영양소를 온 몸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의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는 권유경 전문의의 비법은 무엇일까? 보리를 이용해서 차를 끓여 드셔보세요. 보리에 있는 영양소를 다 몸으로 흡수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보리차를 끓일 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보리를 씻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럼 한번 보리를 씻어보시겠어요? 평소와 같이 보리를 씻는 김지훈 씨. 보리를 담은 볼에 물을 부으려는데 잠시만요. 보리는 그렇게 물에 담궈서 씻으시면 안 돼요. 보리는 물에 담가 씻으면 안 된다? 보리에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 담궈서 씻으시면 다 용출되어 버리거든요. 때문에 보리는 체에 받쳐 흐르는 물에 살살 씻어야만 영양 손실 없이 보리를 섭취할 수 있다고 한다. 씻어낸 보리는 물기를 한번 빼준 다음 덮어주면 되는데, 보리가 팬 바닥에 고루 깔릴 정도의 양만 넣고 톡톡 튀는 소리가 줄어들 때까지 중불에서 덮어주면 된다. 그런데 보리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기 위해선 중요한 단계가 또 있다는데, 보리를 곱게 갈아서 차를 끓인다는 거예요. 보리를 갈아요? 보통 보리차를 끓일 땐 볶은 보리를 통째로 활용하는데, 보리를 갈아서 차로 끓이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걸까? 보리에는 매우 거칠고 단단한 식이섬유 분자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보리 알갱이를 이용해서 그냥 차를 끓이시면 거기에는 영양분들이 녹아나오질 않아요. 반면에 믹서기로 잘게 분쇄해서 곱게 차를 끓이시면 여러 가지 가진 영양소가 우러나올 수 있거든요. 게다가 보리가루로 차를 끓이게 되면 보리의 불용성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장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것. 보리가루 차 끓이는 방법은 간단하다. 냄비에 물 1리터를 넣고 팔팔 끓여준 다음 보리가루 2스푼을 더해 강불로 10분 정도 한 번 더 끓여내면 된다. 보리의 식이섬유 흡수율을 극대화시킨 보리가루 차. 과연 맛은 어떨까? 맛이 괜찮은데요? 향도 좋고요. 이렇게 보리가루를 차에도 이용할 수 있지만 다양한 음식에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거가 있어요? 바로 보리 만능장이에요. 그런데 보리 만능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요한 재료가 하나 있어요. 보리 만능장을 만들 때 꼭 필요하다는 식재료는 과연 무엇일까? 바로 마늘이에요. 보리에는 식이섬유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B1, B2와 같이 장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마늘에 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그 영양소의 흡수를 도와줘요. 그래서 보리와 마늘을 함께 드시면 장 건강에 더 도움이 되세요. 보리 만능장 만드는 방법. 고추장, 된장, 보리가루 각각 3스푼에 다진 마늘 1스푼을 넣고 고루 섞어주면 된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비법 식재료만 더 넣어주면 보리 만능장의 영양을 더 높일 수 있다는데, 과연 보리 만능장의 영양을 배가시켜줄 식재료의 정체는 무엇일까? 한 가지 비법 식재료만 더 넣어주면 보리 만능장의 영양을 더 높일 수 있다는데, 바로 두부예요. 만능장에 두부를 넣는다? 아무래도 장이다 보니까 나트륨을 섭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두부의 풍부한 칼륨 성분이 나트륨을 배출해주고 고소한 맛을 더해주기 때문에 두부도 같이 넣을 거예요. 보리 만능장의 맛과 영양을 더해줄 두부 반모를 으깨준 다음 함께 섞어주면 보리 만능장이 간단하게 완성된다. 맛 한번 봐도 될까요? 그럼요.
두부의 고소한 맛이 더해진 보리 만능장. 맛은 어떨까? 짜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또 맵지도 않고 맛이 괜찮네요. 짜지 않아 좋은 보리 만능장은 나물을 무칠 때 활용하거나 비빔밥에 양념으로 활용하면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한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특한 식재료 보리. 하지만 섭취할 때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다는데 보리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너무 과하게 섭취하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200g, 밥그릇으로 치면 한 그릇 이하로 섭취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